매주 목요일마다 손주를 보러 간다던 65세 할머니.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손주를 본 적이 없다는 며느리의 전화.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 낯선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선택은 분노로 가득 찬 이혼의 위기에서 두 노부부가 마주한 뜻밖의 이야기. 과연 할머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노부부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인 김영철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이정숙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화로웠던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저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거나 가끔 동네 노인정에 가는 게 일과의 전부였죠. 반면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이면 손주를 봐준다며 아침 일찍 나가곤 했습니다. 여보, 저 다녀올게요. 우리 손주 보러요. 그렇게 말하며 나가는 아내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손주 자랑을 하는 표정도 밝았고 나가기 전 꾸미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본다고 나가면서도 화장을 하고 머리도 매번 예쁘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옷차림도 점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 앞에서 단정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요. 유진이가 걱정된다고 해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감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못 오신다고 하셨다던데요. 그런데 그날도 분명 아내는 평소처럼 손주 보러 간다고 나갔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현관에서 아내의 손가방이 넘어져 아내 물건들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화장품 파우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한 립스틱은 분명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화장기 없이 살던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도 보였고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리면 서둘러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네, 어머니가 요즘도 매주 목요일에 가니? 네, 어머니요. 어머니는 3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안 오셨는데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개월이라니? 그동안 아내는 도대체 어디를 다닌 걸까요? 아들의 말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도대체 낮에는 어디를 다니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수상한 점들이 더 떠올랐습니다. 손주를 보고 왔다면서도 손주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가끔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도 휴대폰은 놓지 않았던 것. 여보, 오늘은 내가 같이 가볼까?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당신은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도 보고 싶고.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세요.
서둘러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아내가 나가고 잠시 후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기로 한 거죠. 아내는 동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저는 택시로 그 버스를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아들 집이 있는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아내는 시내 한복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죠.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레 카페를 살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아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결혼 초에도 보지 못했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게 정말 제 아내가 맞나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론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문득 40년 전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카페였죠.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 저기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니.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는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기대는 듯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로 달려가 문을 열어젖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란 걸, 내가 미친 게 아니란 걸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근처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부부들이 많이 가는 그 공원에서 아내는 다른 남자와 앉아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중얼거리며 공원 입구에 서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도 부인 때문에 오셨어요?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도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분들,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와요. 제 마누라도 저기 있거든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공원 곳곳에 저와 비슷한 모습의 노인들이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박종구라고 했습니다. 공원 근처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사연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박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들이대서 혼내주려고 했어요. 이혼하자고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 싶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두신다는 겁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요.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의 말에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비슷해요. 저기 앉아 분도 3년째 오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크게 싸우고 이혼까지 하려고 했대요. 근데 결국 박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구석자리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여자들도 나이 들면 외로울 텐데 우리는 그저 집에서 TV나 보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봄볕이 따사로웠고 공원에서는 우리네 아내들이 다른 누군가와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나름의 사연이 있으시죠? 박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혼하겠다고 난리들이었어요.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신 최 씨만 해도 처음엔 매일 여기 와서 부인이랑 싸우고 그랬다는데 최 할아버지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부인의 모습을 지켜봐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뭘 그리 잘했다고 이런 걸 탓하겠습니까? 박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저는 집에서 TV만 보고 마누라가 뭘 하고 싶다고 해도 귀찮다고만 했죠.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고 해도 무시했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내가 동네 댄스 교실 다닌다고 했을 때도 노인정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고 했을 때도 말렸습니다. 창피하다고 나이값 좀 하라고. 사실 어제 마누라랑 크게 싸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구나.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뭐 어쩌겠냐고 했더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외롭다고. 나이 들어 이제 시작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흘린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공원 벤치에서는 여전히 아내와 그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허탈함이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혼이나 홍로나 그런 거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박 할아버지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 무렵에 돌아와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도 그저 손주를 보고 온 것처럼 담담했죠.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때 공원에서 보였던 그 환한 웃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반찬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고 저는 기계적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내일 산책 좀 갈까요? 숟가락질을 하던 아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봄이 왔는데 우리도 한번 걸어볼까 해서요.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눈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래도 여전히 제게는 새색시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득 박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래야 뭐라도 달라질 테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도 꼼꼼히 하고 깔끔한 옷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멋을 내세요? 아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외출하는데 아무렇게나 가면 되나요? 그러자 아내도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빗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마치 데이트라도 하는 것처럼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내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아내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나? 어쩌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다음 주 목요일 아내는 또 그곳에 갈 텐데 제가 이 마음을 끝까지 추스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산책을 했고 장보기도 함께 다녔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가끔은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손주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저녁 식사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목요일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나갔다 올게요.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가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손이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다 알고 계셨나요? 아내가 현관문 앞에 문고리를 잡은 채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나도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대체 뭐가 부족했는지 제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그날 그분을 처음 만난 건 노인정에서였어요.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둑 두는 걸 구경하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혼자였거든요.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아내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저 말동무라고 하면 당신이 이해해 주실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손주 핑계를. 처음에는 정말 손주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거든요. 살면서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해준 것보다 더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내의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댄스 교실 다니고 싶다고 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렸잖아요. 창피하다고, 나이값 좀 하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노인정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고, 아침 산책 가자고 했을 때도 귀찮다고 했고, 아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가 너무 무기력하게 살았나 봐요.
TV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당신이 뭘 하자고 할 때마다 귀찮아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당신도 심심하고 외로웠겠더라고요. 나는 텔레비전이라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그분을 이제 안 만나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분께 인사라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가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저도 이제는 알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못 해준 것들이 뭔지. 아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당신을 몰라봤는지 이제야 알 것 같으니까요. 1시간 후 우리는 그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했고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가 그분께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나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명철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이서 테이블에 앉아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박상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동무로 시작했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네요. 아니요.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혼자 두었나 봅니다. 부인께서 늘 남편분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시고 가정적이시고 다만 요즘 들어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내는 여기서조차 저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거군요. 앞으로는 제가 잘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박상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인정에 바둑 동호회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렇게 세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의외로 평화롭게 끝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TV 소리를 줄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 목요일에 같이 노인정에 가볼까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가보죠. 노인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 장기를 두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노래 교실도 하고 있었죠. 박상현 씨도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도 마주 인사를 했습니다. 영철 씨,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여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바둑 모임을 하거든요.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그렇게 저는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배운 노래 들어보실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내는 수줍은 듯 섬마을 선생님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삑사리도 났지만 그 목소리가 참 예뻤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백 아가씨를 배운대요. 여보도 같이 배워볼래요? 제가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배워서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그 순간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었을 때 보았던 그 빛나는 눈동자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정은 이제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고 아내는 노래교실에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들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어머니랑 같이 다니시고 바둑도 두시고 예전에는 TV만 보시더니. 아들의 말에 아내가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노래도 자주 부르시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손녀를 본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했던 게 미안해서 아들네 집에 잘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자. 우리 손녀도 오래 못 봤네.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하세요? 그때 저를 이해해 주시고.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뇨. 당신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잖아요. 이대로 계속 TV만 보면서 늙어갔다면 아마 진짜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둑 두는 걸 박상현 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 못 말리는 양반. 아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목요일이 우리 부부의 특별한 데이트 날이 되었습니다. 노인정에 가기 전에 근처 분식집에서 국수도 먹고 노래교실이 끝나면 노래방에도 가곤 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배운 벚꽃 엔딩 한번 불러볼까요? 아내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난 아직도 그 노래는 어려워서 같이 불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노래방에서 젊은이들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노인정에서도 우리 부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영철 씨 부부 참 보기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가시는 것 같아. 옆집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여보, 이번 주는 공원에서 하는 댄스 교실도 나가보실래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댄스요? 제가요? 네,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니신대요. 건강에도 좋다고.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제가 춤을 출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니까 같이 배워가면 되죠. 박상현 씨도 이제는 그저 노인정의 바둑 동호회원이 되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바둑도 두곤 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그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찍어준 사진을 보았습니다.
노래교실에서 함께 노래하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늙어서 연애하는 건가 봐요. 그러게요. 젊었을 때보다 더 설레는 것 같네요. 노인정 회장님 내외분의 금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우리도 곧 주년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저렇게 잔치를 해볼까요? 아내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내외분의 축하 영상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죠.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회장님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멋있으셨네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전 멋있지 않았나요? 일부러 삐진 척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영철 씨가 최고로 멋있었죠. 아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죠. 아니요.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 이제는 달라요. 여보가 이렇게 변하시다니. 전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졸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라 숯불처럼 오래도록 따뜻하게 타오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불씨는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는 걸. 여보, 이제 집에 다 왔어요. 아내를 깨웠습니다. 잠들었네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내가 제 발장을 끼웠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산책하고 매주 목요일이면 노인정에 가서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부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 내외와 손녀가 놀러 왔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요즘 너무 달라지셨어요. 마치 새로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야 제대로 된 연애를 하나 봐요. 아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자란다는 것,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려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목요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특별한 데이트 날이니까요.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결혼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죠. 다만 저희는 그것을 알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혜의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